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이 이란을 직접 공격할 가능성이 부각되긴 했는데, 일본은 이제 트럼프 특유의 타코 가능성, 그러니까 트럼프가 말은 저렇게 세게 해놓고 또 물러서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이런 기대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분석도. 실제 실행은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거는 경제 상황하고, 이런 어떤 군사적인 상황하고는 다르잖아요. 특히 이제 미국의 힘을 보여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좀 다를 수도 있다, 이런 어떤 반론도 제법 강합니다. 근데 어쨌든 적어도 오늘 구체적인 군사 행동이 없었다라는 점에서 투자자들이 일단 넘기고 보는 그런 재료가 됐고요. 삼성전자가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지금 6만 원 다시 근접했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다시 돌아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올라갔다라는 점, 그러니까 시장이 플러스 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했던 게 저는 외국인들 수급이라고 보는데, 외국인들이 이틀 연속 매도했잖아요. 그리고 오늘 미증시가 하락했기 때문에 어쩌면 3일 연속 매도 나올지도 모르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제가 아침 방송에서 설명드렸죠. 3일 연속 매도가 나온다라는 거는 최근의 흐름을 바꾼다라는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달라졌다라고 볼 수 있어서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다행히 이제 매수 들어왔습니다. 다만 이제 업종은 집중됐어요. 특정 업종에 전기전자, 화학, 통신 이런 것들 매수해서 매도한 업종이 더 많았는데, 어쨌든 시장 전체로 볼 때 외국인들이 매도 전환하지는 않았구나라는 점을 보여준 점도 이제 안도감을 준 이유가 됐던 것 같습니다. 특징주는 LG그룹의 IT주들, LG전자, LG이노텍, LG디스플레이 이런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였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 올라가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군들, AI 관련된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이 강하게 올라가서 지금 6월 들어서 종목 장세를 주도하는 그런 모양새를 또 보여줬습니다. 자, 지수는 오늘 또 올라갔는데 최근 4일 동안의 특징이 뭐냐면 5일선 언저리에서 계속 뭔가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5일선 딱 그 언저리 가면 매수세가 들어올려서 하락하다가 멈추거나 아니면 그 위치에서부터 끌어올리거나 이런 형태가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좋은 현상이긴 하죠. 예, 그 근처 가면 더 빠지지는 않을 것 같아 라고 보고서 매수가 이제 거듭 들어온다라는 거는 최근에 타율은 유지하겠다는 의미가 되는 거기 때문에, 5일선이 최근 5일 동안의 타율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타율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니까 컨디션이 좋은 거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이죠. 그래서 이런 현상은 시장에서는 다행스러운 측면이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강력한 저항대, 120월선이 강력한 저항대인데, 오늘 같은 상황에서 이제 120월선 밑으로 다시 내려갈 수 있었던 날이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120월선을 돌파해서 잘하면 어쩌면 작년도 하반기 이후에 처음으로 이 위에서 마감하는 그런 어떤 달이 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어떤 기대치가 있죠. 그래서 지수는 기술적으로는 그렇게 걱정스러운 상황은 아니구나라는 점을 보여준 측면이 있습니다. 중요한 뉴스들을 점검해 보면, 우선 이제 트럼프가 아침에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새벽이죠. 그러니까 무조건 항복. 이란한테 무조건 항복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대통령이 저런 문구 써도 되나 싶긴 한데, 어쨌든 이제 저런 문구를 딱 올려서 뭔가 좀 큰일이 벌어지겠구나라고 이제 걱정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오히려 장중에 나왔던 뉴스는 어제보다는 약했어요. 그러니까 양측의 어떤 교전이라든가 이런 것들 뉴스가 좀 약했던 게, 우선 이제 이스라엘이 이란 쪽에 공격한 건 오늘 이게 이제 MBC 뉴스에 보면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주요 뉴스 나오는 거 업데이트하면서 보여주거든요. 저도 이제 그거 보면서 설명드리는 건데, 그 해커가 공격을 해서 이란의 ATM기가 마비가 됐대요. 그리고 현금 인출이 안 된다고. 이것도 사실은 중요한 거긴 하죠. 사회적인 혼란을 유발하는 거니까. 예전에 이제 소련이 망할 때 그 소련 안에다가 그 위조 지폐 확 풀어가지고 그 소련의 어떤 경제를 붕괴시킨 그런 시도가 있었던 것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재밌는 뒷이야기긴 한데, 그건 지금 할 얘기는 아니니까. 하여튼 그런 스토리가 있는 건데, 어쨌든 그걸 노리는 건지 몰라도 이제 그런 공격이 있었다라고 알려졌고, 또 이제 이란 같은 경우는 그 이스라엘에 미사일을 보내는데 버스 차고지에서 이제 터져가지고 피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터져가지고 분화구 같이 만들어지고 그 주변에 있는 버스 몇 대 정도 파괴된 거 정도. 그래서 큰 어떤 인명 피해가 나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오늘 같은 경우는 양쪽에서 극도로 흥분할 만한 공격이 있진 않았다. 그래서 트럼프의 저 이야기 이후에 혹시 미군이 구체적으로 움직이는 징후가 있나라고 봤는데, 적어도 오늘까지는 저런 내용들이 우리 장중에 확인되지 않다 보니까 일단 지금은 아닌가 보다 라고 이제 투자자들이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업종별로 영향을 줄 만한 뉴스들이 많이 있었죠. 그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미국 상원에서 이제 관련된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저게 규제안이거든요. 근데 규제안인데 왜 올라가지? 그게 아니라 규제안이 통과됐다라는 거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활성화시키겠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활성화시키려고 규제를 한다라는 게 되니까. 그래서 아, 이게 진짜가 되나 보다. 이게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저 코인을 활성화시키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 발행을 하려면 담보로 미국 국채를 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국채를 사야 저 발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빚을 많이 내야 되는데 빚을 많이 내는데 저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는 사람들이 그걸 이제 미국 국채를 사줘버리면 이자가 내려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 정부에서 나서서 하는 것 같고 다른 나라들도 저거 우리나라도 원화 또는 우리나라 국채 이걸 이제 담보로 잡고 발행을 시키면 원화가 안정되고 국채도 안정되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이게 좀 이슈가 되면서 관련된 종목군들이 오늘 급등을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있었고 그리고 또 AI 관련해서 JP모건에서 목표 주가 네이버 목표 주가 상향했는데 사실 목표 주가 상향한 거 정말 조금 올렸거든요. 근데 이제 JP모건이 목표 주가 올렸네 그리고 AI 관련된 이슈가 있었네라고 이제 뭐 생각하면서 또 네이버 올라가고 카카오 올라가고 이제 뭐 이런 어떤 네카오 종목군들이 또 강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게 그 전쟁 이슈에 대해서 시장이 조금 걱정을 덜하는 게 그 대형 이벤트 이게 꼭 전쟁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 대형 이벤트 이후에 주식시장 12개월 후에 지수를 보면 대부분 다 평균적으로 올랐다라는 거예요. 그때 불안정한 걸 오히려 기회로 활용했더니 다 올랐다. 평균 14.2% 올라갔다라는 거고 하락했던 사례가 9.11 테러 때, 그 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침략 때, 그때 정도 하락했는데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때 같은 경우는 그 침략 자체가 걱정스러웠던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는 곡물을 되게 많이 생산하는 곳이고 러시아는 에너지를 많이 수출하는 나라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또 막혀버리니까 곡물 가격 급등하고 에너지 가격 급등하고 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자극된 게 직접적인 요인이 된 거였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을 유발할 거냐. 그러니까 전쟁이 무서운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는 게 걱정이 되는 건데 최근에 국제유가가 아직까지는 급등하지는 않아서 근데 이게 $80 넘어가면 얘기가 좀 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WTI 기준으로 $80 넘어가면 이것 때문에 경제 이상해지겠다라고 경계감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유가 추이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에서는 오늘 삼성전자 그리고 네이버가 오늘 무려 17.92%나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두 종목이 올린 지수가 20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오늘 코스피 올린 건 저 두 종목이 다 했어요. 그러니까 두 개 빼놓으면 사실 뭐 지수가 올라간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실제로 양시장 하락 종목이 더 많았잖아요. 하락 종목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두 종목이 워낙 세게 올라가다 보니까 전체 지수를 플러스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괴력이 있었죠. 시가총액 탑10 중에서 하락한 게 6개였는데 근데 지수가 이렇게 올라갔다라는 걸 뭐 두 종목이 뭐 강제로 끌어올렸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절대 저항대 사실 6만원대가 무서운 저항대가 아니에요. 뭐 특별하게 저게 뭐 대단한 위치라고. 제가 이제 삼성전자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가 동네 바보형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되게 여러 번 봤던 거 제가 한 번 본 영화를 되게 여러 번 보는 경우가 덜어 있는데 그 쇼싱클 탈출을 한 15번은 봤을 것 같아요. 15번에 20번 정도 본 것 같은데 거기 이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그러니까 모건 프리만이 교도소에서 나와서 가석방 돼가지고 이제 나가가지고 어디 취업을 하잖아요. 근데 취업하면서 거기 직원한테 저 화장실 가도 되냐고 계속 반복적으로 물어봐요. 그게 쓸데없는 짓이거든요. 그냥 가면 되는 건데 지금 삼성전자 보면은 그냥 가면 되는데 6만원 넘어가도 되냐고 저걸 반복적으로 지금 계속 물어보는 느낌이거든요. 그냥 가면 되는데 이상하게 저기서 막히는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 쪽에서는 오늘 대형주 쪽에서는 이제 휴자일 정도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는데 오르고 내리고가 뭐다. 그러니까 이런 대형주 쪽보다는 테마성 종목군들 스테이블 코인이라든가 AI라든가 이런 쪽으로 엮이는 테마성 종목군들이 좀 강세를 보이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습니다. 자,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이 오늘 2,500억 순매수 이제 했거든요. 근데 외국인들이 특징이 제가 오늘 살짝 좀 저도 내심 걱정했던 게 3일 연속 매도하면 추세가 바뀌는 걸로 걱정을 하게 될 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우려가 있었거든요. 근데 3일 연속 매도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월 중순 이후에 쭉 보면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더라도 이틀을 매도하고 다시 들어오고 이런 형태가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강세 종목은 3일 연속 조정이 안 나오고 수급에서도 강력한 매수 주체는 3일 연속 매도하지 않는다. 이게 원칙인데 이걸 아직까지는 지키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업종은
특정 업종에 치우쳤어요. 그러니까 전기전자 업종만 1830억 원 매수했고 화학업종 340억인데 어쨌든 특정 업종이 좀 집중됐거든요. 그리고 매도할 업종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뭐 한국 증시 전체를 산 게 아니라 골라 산 거라서 이제 이거는 조금 이제 아슬아슬한 측면도 있죠. 그래서 하루 더 봐야겠다 이렇게도 보여집니다. 근데 매수한 종목은 오늘 뭐 삼성전자, 네이버 두 종목만 4천억. 그러니까 전체 매수보다 두 종목 매수가 더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 외 종목군들은 뭐 순매수 규모 면에서는 의미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근데 매도 쪽은 좀 많이 오른 종목군들 있잖아요. 뭐 에너지, 전력, 방산, 뭐 조선, 지주회사 관련된 이런 종목군들, 금융 그러니까 많이 오른 종목 팔고 좀 그동안에 상대적으로 오른 폭이 없었던 종목군들 쪽으로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기관은 좀 유행에 민감하죠. 오늘장에서 네카오, 네이버 카카오를 집중적으로 좀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다음에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들 업종별 특징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어떤 업종을 집중적으로 담았구나 이런 어떤 모습이 나오지는 않았고, 매도 쪽은 약간 제약바이오 계열의 종목군들이 매도에 좀 들어가 있었고요. 다음에 기관들도 역시 특정한 종목군들보다는 그냥 골라담기, 이제 골라담는 모습인데, 비올이 오늘 수급을 좀 왜곡시키긴 했어요. 그러니까 비올에 대한 매수가 유난하게 강해서 저걸 떼놓고 보면 기관이 오른 코스닥을 굉장히 많이 산 건 아니었다. 뭐 1,000억 들어와서 엄청나게 들어온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그 정도였던 상황은 아니었구나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요약을 해보면 트럼프가 이제 이란을 압박을 하는데 일부에서는 타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는 겁쟁이야 막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번에도 말은 저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공격을 안 할 거예요. 실제로 트럼프가 군사적인 어떤 행동에 대해서는 일기 때부터 좀 주저하는 그런 경향성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번에도 그럴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고, 근데 반면에 아니다, 이거는 관세하고는 달라서 실전이다. 그러니까 미국의 힘을 보여줘야 되는 거고, 이란이 그만큼 겁을 먹고 있는 걸로도 보여지기 때문에 실제로 한번 이제 할 수도 있다. 굉장히 세게 공격할 수도 있다. 이런 어떤 우려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트럼프가 이제 이란을 말로만 계속 압박하는지 어떤 군사적인 어떤 행동이 구체적으로 가는지 이 부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국 지수 보면 홀짝홀짝이에요. S&P 500 지수 보면 하루 오르고 하루 빠지고 이것만 계속 반복하고 있고, 국채유가도 지금 퐁당퐁당 형태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중에서 유가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WTI 기준으로 80달러 넘어가면 좀 상황이 이상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고 이제 퐁당퐁당만 반복하다가 좀 안정이 되는지 여부. 그 다음에 외국인들 매매가 좀 바뀐 게 소외주 쪽으로 조금 돌아가는 건가 이런 느낌이 좀 보이거든요. 물론 이제 일관되게 저렇게 가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소외주 쪽으로도 좀 관심이 가는. 그러니까 최근에 좀 자동차주 매수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좀 외국인들이 뭐 빌드업을 하는 건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제가 그 예탁금을 막판에 그 추이를 텔레그램 채널에서 보내드렸었는데 여기저기도 공유 많이 해주셨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탁금 65조 넘어갔거든요. 이제 내일 아침에 자세히 설명드릴 건데 2년 만에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2년인가? 근데 2년 이상 넘어간 걸로 아는데 65조 넘어간 게 그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일시적으로 자금이 좀 파킹되는 자금이 들어왔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추세적으로 매도, 개인들이 순매도해서 이틀에 들어온 자금을 지금 계좌 외부로 빼지 않고 그대로 대기하고 있고, 또 신규 자금이 또 들어오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되게 의미가 있는 변화예요. 그래서 이거 종목 장세가 벌어지기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건데, 자세한 건 제가 예전 지수 반응했을 때 이게 왜 중요한지는 내일 아침 방송에서 자세히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되게 좋은 징후긴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FMC 회의가 있어서 제가 이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 내일 아침에 미국 연준에서 나오는 점도표를 많이 주목을 할 거예요. 근데 이게 점도표가 의미가 없는 게, 이 점도표라는 건 뭐냐면 연준 인사들이 이제는 금리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라고 예상하는 걸 각자 찍어요. 올해 금리 이렇게 될 겁니다. 내년도는 이렇게 될 거예요 라고 찍는데 이게 틀려요, 맨날. 이게 왜 그러냐면 2024년 6월에 점도표 때인데, 원래 그때 당시에 그 연준에서는 금리 뭐 한 번 정도 내릴까 말까 같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는 저 V자 표시된 데까지 금리가 내려갔거든요. 그러니까 예상치하고 실제하고 불과 저거는 뭐 6개월 안에 벌어진 일인데 그것도 틀렸어요. 저건 근데 맞고 틀리고의 문제는 아니죠. 경제 상황에 따라서 연준이 그렇게 이제 그 금리를 움직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연준의 어떤 그 점도표 때문에 시장이 움직인다라면 그거는 일시적인 걸로 봐야 돼서 신경 쓸 필요 없다.
저거에 대해서 민감하게 볼 필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저것 때문에 반응을 한다면 저것 때문에 어떡하지? 안 그래도 걱정인데 이럴 필요 없고 그냥 이렇게 보고 있구나. 한 이틀 정도 반영되면 지나가는 거구나 라는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서 미리 점도표 관련해서 제가 이제 예방주사 차원에서 내용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증시는 이거보다 외국인들이 매수를 계속 해주느냐, 그 다음에 고객예탁금 중과되고 나서 종목 장세가 어느 쪽으로 전개가 되느냐. 근데 제가 이게 중요한 게 차별화 장세예요. 항상 이럴 때는 다 가는 게 아니라 차별화 장세라서 지수만 괜찮고 내 종목은 안 좋고 이런 경우가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빠지지 않도록 업종별 수급 변화에 더 집중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또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